안녕하세요. 논어산책 8일편 예의 근본 세우기 제26장 공직자의 덕목 제66강입니다.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거상불관하며 위례불경하며 임상불애면 우아이 관지재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않고 예를 행하면서 공경하지 않으며 초상에 임해서 슬퍼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으로써 그를 평가하겠는가. 글자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상불관에서의 거상, 이것은 지배계층을 의미하죠. 윗자리에 있다라는 의미고요. 오늘날은 고위공직자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불관에서의 관은 관대하다, 너그럽다 라는 뜻으로 이것은 지배계층, 그러니까 지위를 채우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례불경에서의 예는 국가 차원의 의전 행사인 오례와 개인 차원의 사례인 관원상제를 말합니다. 임상불애에서의 임상은 초상에 임하다라는 뜻이고요. 우아의 관지재료에서의 관은 평가하다,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공자는 윗사람, 즉 고위공직자가 지녀야 할 덕목으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높은 지위에서의 관대함, 예를 행할 때의 공경과 경건함, 초상에서의 슬퍼함이 그것이죠. 이 세 가지는 사람이 지녀야 할 기본 감정으로 사람과의 사이에서 관계에서 당연히 행해야 할 자세이며 그 사람의 품성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공자는 왜 이 세 가지를 공직자가 갖춰야 한다고 보았을까요? 첫째, 관대함은 공직자의 미덕을 나타냅니다. 관대함은 지위의 빈 곳을 채워서 지위를 더욱 굳건하게 하죠. 높은 지위에 있고 뛰어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해서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지만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기에 수많은 구성원과 협력해야 하는데 예와 관대함은 일 외적인 부분을 채워주어 신뢰를 쌓게 합니다. 즉 고위공직자의 관대함은 조직을 원활하게 이끄는 윤활유로 나와 너를 하나로 만들며 나아가 국민들의 지지까지 받을 수 있는 큰 힘이죠. 정쟁으로 들끓는 현실의 두터운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도, 정치에 대한 실망과 무관심, 불신을 없애는 길도 관대함에 있습니다. 권위에 의존하여 지지자를 앞세워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닌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하면서 경청과 설득, 공감과 배려로 모두를 아우르는 것, 관대함으로 할 수가 있으며 함께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까지 얻게 되어서 정책이 실현될 수가 있죠. 둘째, 예를 행할 때는 공경하는 자세와 경건한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공경은 예의 근본이죠. 국가 차원의 의존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수많은 예를 행할 때 형식적인 행위가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공경과 경건함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과거 국가 차원의 예를 오례라고 하는데요. 국가의 제사인 길례, 왕이나 왕비의 장례인 흉례, 군사 관련 의식인 국례, 외국 사신을 맞이하거나 접대를 하는 의례인 빅례, 왕실의 혼례인 가례 5가지를 말하고 있죠. 또한 개인적인 예로 관혼상제의 사례가 있습니다. 공자가 체제사를 지내면서 관주, 술을 부어서 신을 부른 뒤로는 보고 싶지가 않다라고 했는데요. 마음 없이 엉망으로 지내는 예에 대한 탄식이었습니다. 세계화 시대인 오늘날 예는 매우 다양해졌고 규모는 커졌으며 시장 또한 매우 비대해졌죠. 그런데 문제는 외형적인 화려함과 형식을 중시하는 것에 비해서 예에 담긴 마음은 소략해졌습니다. 그런데 공경과 경건함이 빠진 예는 빈 껍데기일 뿐이죠. 예는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한데요.
예에 담긴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공손과 경건함을 행해야 합니다. 공손과 경건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그 사람의 품격과 인품을 보여주는데요. 가끔 공직자의 참아할 수 없는 경박한 말과 천박한 행동은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부끄러움을 안겨줍니다. 이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례요 오만이죠. 윗사람이 솔선수범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예를 행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품격을 이루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초상에 임할 때의 태도죠. 장래에 임해서 슬픔을 다하는 것은 부모님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자식의 도리입니다. 오늘날은 가족 중심의 장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형식은 간소화됐을지라도 부모님의 초상에 슬픔으로 임하는 것은 부모님께 행하는 마지막 예로 그의 인간성을 드러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슬픔보다 보험금과 상속 등으로 다투는 모습이 우리의 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그러움, 공경, 슬퍼함. 이 세 가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닌 기본 감정이지만 결정적 순간에 그 사람을 판단하는 지표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르게 발현될 때 인성을 갖추었다라고 하죠. 즉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자질이며 덕목입니다. 능력 때문에 당신을 뽑았지만 인성 때문에 당신과 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인성이 중요한 세상입니다. 한데 윗자리에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서 기본적 자질마저 갖추지 못했다면 과연 무엇을 제대로 갖추었고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기대할 것도 볼 것도 없을 것입니다. 너그러우면 사람을 모으고 경건하게 예를 행하면 신뢰를 얻으며 초상에서 슬퍼하면 마음을 얻습니다. 공자가 이 세 가지를 공직자의 덕목으로 내세운 이유입니다. 자, 26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거상불관하며 위례불경하며 임상불애면 오하이 관지제리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관대하지 않으며 예를 행하면서 공경하지 않으며 초상에 임해서 슬퍼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으로써 그를 평가하겠는가. 8일편은 26장으로 마무리됩니다. 계시가 뜰악에서 8일무를 추계하는 것으로 시작한 8일편은 이후 무너진 예의 현장을 하나하나 스케치하듯 보여주고 있죠. 8일편 전체를 아우르는 키워드는 바로 예입니다. 3장에 사람으로서 인하지 않으면 예를 어떻게 하며 사람으로서 인하지 않으면 악을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문장을 통해서 내면의 인이 내재되어 있을 때 예를 행할 수 있음을, 즉 혼란스러웠던 당신은 불인의 세상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죠. 8일편에 그려진 지배계층의 무례는 도를 넘었습니다. 공자가 26장에서 지위를 지닌 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과 덕목을 제시한 것은 기본만으로도 세상이 바르게 될 수 있음을 말한 것이죠. 즉 무례와 혼란으로 어지러운 세상을 바르게 하는 길은 너와 나를 하나로 묶어주는 인으로,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인을 행할 때에 자연스럽게 예가 발현되어서 관대하고 공경하며 슬퍼할 수 있으며 위에서부터 무너진 예를 회복해서 세상을 바르게 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결국 인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죠. 이것으로 8일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